지능검사, 특히 그 중에서도 웩슬러 검사에 대한 동영상, 네 번째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웩슬러 검사는 역사 한 70년 된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비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최초로 비네 박사가 했을 때로 거슬러 가면 지능검사, 지능지수의 역사는 130년에서 한 135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웩슬러 검사는 한 7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로 보면 이제 스탠포드 비네가 정립되어 있는 검사 중에서 가장 긴 역사, 최초의 확립된 배터리 방식의 1대1 진행 방식의 진행 검사이고, 웩슬러 검사는 이제 한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꽤 많은, 거의 한 300개 내지 400개 정도의 진행 검사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 10개의 검사를 표준 검사라고 하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스탠포드 비네와 웩슬러 검사, 그다음에 카텔 검사라는 게 있어요.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CHC 이론에 이름을 올린 카텔이라는 지능학자의 독자적인 이제 검사 방식이 이제 카텔 검사고요. 영국 쪽에서 꽤 많이 사용되고, 미국에서도 역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우프만 박사 부부는 이제 웩슬러 연구소에서 한 30-40년 아마 수석 연구원으로 일을 했던 것 같기 때문에 웩슬러 검사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기네들 버전의 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크게 봐선 역시 CHC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한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는 레이븐스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C 레이븐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의 지능 검사는 그 웩슬러 검사에서 행렬출이라는 단일 소검사를 확대 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레이븐스 매트릭스는 말하자면 이제 행렬출이 한 가지만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외로 10개의 표준 검사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레이븐스 매트릭스가 시행이 대단히 쉽습니다. 말하자면 36문항인가? 이런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돼 있고, 이거는 단체 지필고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산출된 IQ하고 그 10개의 표준 검사 사이에 상관계수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관계수 챔피언입니다. 말하자면 10개를 가지고 상관계수 분석을 하니까 각 검사마다 9개의 상관계수가 나오겠죠? 그 9개의 상관계수를 평균을 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는 검사가 의외로 레이븐스 매트릭스입니다. 레이븐스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진행될 수 있고, 딱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이 검사가 나온 이유는, 이게 이제 심리 분석을 할 적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극심한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가족이 다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심리 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위 그 클리닉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되는 풀배터리 검사를, 저는 풀배터리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를 오도하는 잘못된 이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은 상당히 그 제목에 살짝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다 보여줬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샅샅이 이제 조사해가지고 문제를 정말 종합적으로 잘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일으키는 제목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의사가 아니고, 또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삼가도록 하겠으나, 그런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하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레이븐스 매트릭스는 행렬출에는 단 한 개의 소검사만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어느 게 신뢰감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놀랍게도 10개의 그 지능검사사의 상관계수
뭐 9개를 더해서 평균 낸 지표가 웨임스 매트릭스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이다, 결정적이다, 뭐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적게 발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1대1 배터리 검사는 뭐 한 번 시행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체제가 바뀌었고 전자 웹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유 때문에 한 번에 오시면 검사 끝나고 잠깐 기다리시면 결과지를 제가 드리고 또 피드백을 좀 공을 들여서 뭐든지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뭐 동일로 뭐 물을 거 없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한 2,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4, 50분 이상 뭐 1시간 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곳보다는 검사비를 좀 높게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소위 대부분의 엑셀 검사 시행처에서 비싼 가격을 정해서 받더라고요. 물론 훨씬 비싼 데도 있어요. 뭐 다른 이제 검사들을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조금 더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만들었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검사는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나 뭐 임상적으로 보나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가 뭐 축적돼 있고 상당히 타당한 그 결과에 어떤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엑슬러 검사 하나 안에 상당히 이제 다양한 소검사를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엑슬러 검사를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훨씬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첩경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되게 비쌉니다. 엑셀 검사 시행에 한 800불에서 뭐, 심지어는 1000불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돈으로 따지면 요새 뭐, 환율이 높아가지고, 10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검사 이후에 뭐, 일주일 뒤에 오세요, 2주일 뒤에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합소견서를 줍니다. 근데 그 종합소견서가 상당히 두꺼워요. 한 20여 페이지 이상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검사 받고 그거 보내주시고 저한테 추가적인 그 의견 요청을 하신 사례가 꽤 많아요. 제가 뭐 누적으로 하면 한 1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영문으로 된 엑슬러 소견서를 그만큼 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맨날 보다 보니까 내용이 뭐 다르지 않아요. 말하자면 천편일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뭐 거기 들어있는 소검사가 뭐 한국에서 진행되는 소검사하고 다르지 않고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 같기 때문에 결국은 영문으로 좀 다소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한 것이지 제가 이제 공부하는 책이나 매뉴얼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 이제 들어있고 검사를 받은 학생의 이제 점수를 여러 가지 그 틀에 맞춰서 분석을 했다. 분석까지는 아니고 사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진행할 때 아이가 보이는 특이한 행태 같은 것들이 좀 다소 들어가고. 근데 그거 사실 엄밀하게 보면 몇 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영문으로 빽빽히 쓴 한 20, 30페이지의 리포트를 받으니까 뭔가 좀 뭐 100만 원, 1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말로 풀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양육하시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여기서의 해석이나 평가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볼 때 느끼는 느낌이나 태도하고 일치하나요? 뭐 이런 걸 물어가면서 사실 진행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더욱이나 뭐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뭐 다 영어가 충분히 의사소통 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좀 전문적인 수를 막 섞어가면서 뭐 아이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게 진행되지만 충분히 뭐 설명을 듣고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